김겨스 4강 생활 학기 중간 점검 및 스승의 날 기념 동영상입니다. 네, 뭐 서로 다른 과목들의 리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뭐 같이 올려주기는 할 건데, 뭐 그냥 다른 과목은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느낌인지 뭐 다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튜브에서는 서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음, 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선생님, 중학교 때 생각나는 선생님은 음, 중1 때였나 2 때였나 좀 헷갈린, 중2 때인가 보네요. 과학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랑 중3 때 저희 담임 선생님, 그리고 중2 때 중3 때에 걸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기술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인 것 같네요. 그 외에 뭐 학원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 여자 과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생물 전공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한테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보고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그 과학 실험실, 그때 우리 중학교의 과학실이 그 수업 듣는 건물과 별도의 그 공간에 이렇게 단독 건물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위험 물질, 가연성 물질들도 있고 하니까, 예, 위험을 좀 나누기 위해서, 예, 본관과 따로 이렇게 배치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뭐 보이긴 했는데, 그거야 뭐 그냥 어린 학생의 단순한 호기심 같은 건데, 그걸 보고 뭘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과학책을 소개를 해주셨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 그 책으로 유명해졌어요. 개미라는 소설. 진짜 개미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사람도 나옵니다. 정말 그 책은 좀 천재적인 책이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 후에도 많은 책을 쓰고 뭐 히트도 하지만, 그 후에 여러 책을 또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들을 읽었지만, 그때 그 개미와 그 개미에서 인용된 그 가상의 백과사전을 실제로 이렇게 집필해서 이제 냈었는데, 그 두 권만큼, 그 두 시리즈만큼 굉장한 임팩트를 준 건 없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에 진로를 지금의 그 산업공학과 생명공학 쪽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어느 걸 내가 더 좋아하는가를 늘 고민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그 선생님이 제 그 과학이나 이런 생물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참 고마운 선생님으로 생각되고, 다시 한번 찾아뵀어야 되는데 생각이 잘 그 날 때마다 기회가 안 돼서 못 찾아뵈서 너무 아쉽고요. 좀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좀 해맑은 미소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던 선생님이었는데, 네. 뭐 제가 생명공학 쪽을, 생명이랑 과학 쪽으로 진로를 택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3 때 담임 선생님은 뭐 전형적인 좀 쾌남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 일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중3 때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독서실을 계속 들락날락거리다가,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그때는 정말 독서실에 뭐 이렇게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정말 무지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빠글빠글 있고, 그냥 그 바닥에서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그 옆에서 그냥 자잖아요. 동룡이가 그렇게 잤거든요. 그냥 다. 그거보다는 제가 한 10년 정도 후의 시대지만, 10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 바닥에서 그냥 잤어요. 그 독서실 책상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가 걸렸고, 그 상태로 이제 어릴 때는 뭐 건강을 안 돌보니까 그게 심해져서 이제 폐렴에 걸린 적이 있어요. 잠깐 중3 때. 근데 그 우리 쾌남아 그 중3 담임 선생님께서 병문안 오셔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자책을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 선생님은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쓰러진 걸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학생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정말 고마웠고 감사했고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좀 감명을 받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집에 안 가고 애들 그 만화책 되게 많이 빌려놓으니까 만화책도 보고 그때 이제 퇴마록이 처음 나왔는데 퇴마록도 보고 그러느라고 안 갈 건데 아무튼 좀 죄송했었습니다. 어우 눈이 건조 이제. 중3 때 담임 선생님도 참 또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네요. 네. 참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학생일 수밖에 없네요. 네. 또 한 분은 아까 말한 중2 때 중3 때 그 기술 선생님이 제가 그 중2 때 중3 때까지인가 중1 때 중2 때까지인가 그 컴퓨터 경진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때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다른 애들은 뭐 그 영어학원 좀 일찍 가고 초등학교 때 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거 다닐 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집 앞에 있길래 컴퓨터 학원에 갔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가서 오락하는 건 줄 알았지 뭐. 그래서 뭐 다니다가 뭐 어쩌다가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 경진대회라는 걸 경시대회를 나가라 그래서 이제 뭐 나가고 그랬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이제 기술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꽤 좀 요즘으로 치면 좀 물론 이제 엄격하시긴 했지만 좀 열려있는 사고를 많이 보여주셔서 좀 사람이 이렇게 지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돈된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좀 저런 모습이구나. 학생한테도 좀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와닿았어요. 좀 고마웠던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선생님 수업도 좀 재밌었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탁탁탁탁 칠판 그 필기 소리, 분필 소리가 빠박빠박빡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중학교 때 선생님들 네, 많이 기억이 나는데 다들 잘 계시겠죠? 찾아뵈야 되는데 뭐 늘 이런저런 핑계로 찾아뵙지 못하는 네, 참 나쁜 제자입니다. 달리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뭐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신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시면서도 좀 이렇게 뭐 달래주셨던 기억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관심에 비해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물론 저는 지금 저 자신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무슨 대단한 어떤 인물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죄송스럽네요. 뭐 유명한 유튜버라도 됐어야 되는데 네,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저도 선생님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스승의 날이 되니까 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그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들도 기억에 나는 선생님을 뭐 만나 뵐 수 있으면 만나 뵈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번 떠올려라도 보고 친구들끼리 그 선생님 잘 계시나? 뭐 이런 얘기라도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학기 중간점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품질경영 중간점검 한번 설문 내용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본인의 수업 참여도는 이게 각 주차의 기간에 바로바로 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요. 보면은 거의 항상 그렇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5명 중에 40명 이상이니까 뭐 대충 잡아도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60% 이상은 거의 항상 제때 했다. 매주 했다는 거고 대체로 그렇다까지 합치면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반반 정도나 가끔이 있는 경우는 뭐 한 3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10% 5%에서 10% 정도인데 강의 자료 확인을 반반 정도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동영상 시청도 뭐 이걸 안 했으니까 이것도 뭐 그 정도겠죠. 근데 과제는 제때 했어.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강의 안 보고 과제만 한 거 아니야. 야 너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사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좀 뭐 대부분 일단 다 잘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다행입니다. 이게 매주
그 제가 주별 활동 그 요약을 올리면서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진도 관리를 적절히 아니라 제때제때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제 이야기가 어떤가, 난이도에 대한 얘기인데 챕터별로 품질 경영 챕터가 되게 짧게 나눠져 있어서 챕터별로 봤을 때 사실은 뭐 이게 뭐 이해가 안 될 게 없는 내용이라, 뭐 이걸 뭐 수식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풀이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그냥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수준이라서 좀 더 보라색, 이해하기 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그냥 대체로 이해됨으로 겸손하게 대답을 한 걸까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중간에 조금 낮아졌다가 현장관리 무결점 운동에서 낮아졌다가 품질 분임조에서 다시 올라갔고요. 네, 제한제도부터 반 정도 이해함으로 바뀌었어요. 제한제도가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좀 의외였습니다. 제한제도를 이게 뭐 아주 어렵다라고 지금 응답한 건 아니고, 보통 이 정도 설문조사 결과면은 대체로 잘 이해하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갑자기 반 정도 이해함이 이전 단원에 비해서 2배까지 늘어난 거는 조금 낯설긴 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 개념 역사는 초반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사실은 품질 비용 단원이 꽤 중요하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제한제도 쪽이 어렵다. 왜 그럴지 제가 좀 다시 보면서 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를 해볼게요. 왜 그렇지? 네. 다음 항목을 한번 볼게요. 진도 속도는 어떤가요? 진도 속도는 뭐 이게 느리다 빠르다인데, 뭐 아까 그 이산수학 제가 리뷰하면서도 느꼈지만 대부분 다 그냥 적당하다는 느낌으로 3번을 응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가로를 이렇게 5점 땅땅땅땅땅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적당하다 혹은 약간 빠르다, 근데 대부분 80%가 적당하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는 진도가 느리다는 얘기겠죠. 한 주 한 주 강의량을 너무 많게는 하지 않으려고 두 챕터, 최악의 경우에도 세 챕터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주제. 그래서 15주 강의 중에 한 실제로 강의를 하는 거는 13주 내지 12주 정도일 테니까 총 토픽 수를 20개 안팎을 다루려고 지금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크게 잘못된 거 없이 잘 진도가 관리되고 있고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들이 적당하다는 속도라는 거는 각각의 내용들이 좀 뭐 내용이 적어서인지 아니면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좀 더 이렇게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응답을 전략적으로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빠르지도 않은데. 뭐 이산수학과는 달리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로 하는 그 페이스, 예전에 강의했던 오프라인 강의했던 페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 사례를 좀 더 다루는 거를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도 그렇게 불만이 없고 학생들도 적당한 속도로 느끼고 있으니 서로 좋은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난이도를 또 보죠. 어려운가? 동영상 강의 시청, 다운로드 및 자습, 과제 수행인데요.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습도 하고 과제를 해라 이건데, 쉽다와 아주 쉽다가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강의 시청이 보통이다는 뭐야? 그냥 틀어놓으면 돼. 이게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좀 적어요. 절반 정도가 보통이다 라고 판단해. 쉽지는 않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뭐 계산을 해야 되거나 그런 수학 과목이나 통계 과목이면 제가 이걸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는 인터랙션이나 뭐 이렇게 반응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글쎄 이게 뭐 그런 과목이 아닌데 왜 시청이나 PDF 다운로드 및 자습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쉬운 건 아니다라는 응답이 이렇게 많은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당혹스러워요. 네. 과제 수행이 안 쉽다고? 한 토픽에 대해서 많아야 5문제 그 다지선다 그냥 객관식 딱딱딱딱 찍으면 되는 건데 두 토픽 합쳐봤자 10문제 구글 폼에서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이따 그 구글 폼 그 과제 그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간 좀 품질 경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은 그냥 좀 뭐랄까 좀 룰루랄라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되고 있을 거라고 느꼈는데 아니네요. 네, 그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 부분이. 쓰는 시간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강의 시청이 2시간 이하,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인 게 정상이에요. 75분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75분보다 많지만 180분까지는 절대 가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 한 130분? 이 수준에서 제가 자르고 있어요. 2시간 이하에서. 그러니까 한 번 쭉 다 보는데 2시간 이하니까 이게 정상인데, 60분 이하는 야 그럼 이거 동영상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낮고 시청 시간이 그렇게 짧지. 그러니까 과제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느끼지.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네. 그 다음 PDF 다운로드 및 자습도 이건 30분 이하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고려하면 대충 한 3, 40분 정도인 것 같은데 10분 이하도 있어, 자습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게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수학 과목에 비해서는 혼자 이렇게 자습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좀 짧을 거라는 건 이해해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수업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자습 시간이 짧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라면은 동영상 강의 시청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분들 좀 더 그 시간을 들여야 돼요. 대학교 수업에서 이게 지금 2학년이 주로 듣는 수업인데, 대학교 수업은 진짜로 본인이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본인이 좀 더 그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학습 그 성취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는 그 학습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제 수행은 30분에서 1시간인데 거의 30분에 가깝게 이렇게 되도록 제가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긴 했는데 뭐 그대로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30분 이하가 절반, 뭐 그 이상도 뭐 거의 절반 가깝게 있으니까 뭐 정상적이라고 보고, 과제 퀴즈 풀어서 내는데 10분 이하 있더라고요. 진짜 과제 올리면 한 5분 10분 만에 풀어서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일부러 몇 시간 기다렸다 내라는 것도 웃기지만 이건 너무,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면 바로 그냥 쓱쓱쓱쓱 해가지고 그냥 거의 백지로 이렇게 이름 학번 적어서 내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이게 좀 그게 좀 민망하지 않은가, 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학 다닐 때 바로 백지 안 내려고 바로 백지를 내야 되는 시험이 있었는데 좀 기다렸거든요. 교수님이 강의실 안 나가셔가지고 강의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무슨 예의를 차린다 이런 게 아니라 교수님이 좀 너무 나를 이상한 학생으로 볼까봐,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했던 과목이라, 그래서 좀 뭐 꼭 그런 걸 신경 쓰는 뭐 그런 학생이 되라, 그런 꼰대스러운 말을 하려는 거네요. 결국은 꼰대네. 꼰대인데 너무하지 않냐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거죠.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야. 뭐 그런 거죠. 네. 다음 문항은 주요 활동 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낮아요. 75%. 그러니까 4분의 3은 알고 있는데 4분의 1은 매주 뭘 어떤 동영상을 봐야 되고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지
딱딱딱 정리해놓은 그 주요 활동 탭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모르고 있다. 좀 아쉽습니다. 이걸 되게 열심히 홍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지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질의응답 탭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것도 꽤 많은 학생들, 거의 비슷한 비율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탭의 존재를. 또 이 과목이 질의응답이 좀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좀 질의응답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응답 탭을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요. 개인정보가 아닌 모든 내용들은 다 질의응답 내용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똑같은 질문이면은 미리 이제 찾아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과 함께 올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질의응답에 관한 질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교수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개인톡 해도 돼요. 실제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개인톡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룹톡 같은 경우가 뭐 제일 좋겠고, 구글 클래스룸과 유튜브 댓글이 제일 바람직한 질문 방법. 모든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해도 되고, 전화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부러 둔 거고, 뭐든지 다 사용을 해도 되는데 가장 제 입장에서 바람직한 거는 유튜브 댓글이나 구글 클래스룸 댓글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활동, 해당 강의에 바로 딱 초점을 맞춰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받은 제 입장에서 따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에도 요거에 관련된 질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또 덜 까먹고 바로바로 응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댓글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편이고, 메일은 이게 메일이 그룹톡이랑 비슷한 답변을 받는 게 좀 놀라운 게, 메일은 꽤 불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메일이라는 건 굳이 막 호칭도 불러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이름도 써야 되고 막 교수님 어쩌십니까 뭐 이런 말도 해야 되고 귀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랐다는 게, 그러니까 질문할 수는 있는데 내가 쓰진 않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죠? 네. 뭐 당연히 메일로 질문해도 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 댓글로 질문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 PDF에 대한 주관식 의견입니다.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게 제가 모든 강의 자료를 다 그렇게 만드는데요, 약간 백지도처럼 만들어요. 필수적인 내용은 다 적는데 그 내용들을 뭐 개념들을 서로, 특히 품질 경영 같으면 이어주거나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를 덧붙이는 설명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또 동영상 강의하면서 이렇게 원노트에다 이렇게 펜으로 필기를 하면서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빈 노트 완전히 백지 노트에 다 필기를 하는 건 너무 이제 손 노동에 가깝고 학업의 효율로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다 기재된 교재를 그냥 주면은, 교재를 그냥 여러분 텍스트북 깔끔한 상태로 그냥 보관하잖아요. 칠판에 선생님이 필기 다 한 거 휴대폰으로 찍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듯이 교재가 읽고 그걸 그냥 읽어보세요. 그거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개념들이 이렇게 탕탕탕탕 제시된 상태에서 그 개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개념은 뭘 말하는 건지를 제시어보고 뭐지? 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부가 저는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목, 제가 대학교 때 완전히 그렇게 아닌데 그런 비슷한 수업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간 강사 할 때부터 저는 늘 강의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백지도 스타일로 만들었었어요. 네. 가장 정답입니다. 수업 듣기 전 강의 자료를 보고 오늘 강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니 수업의 이해가 더 잘 돼. 100점 100점. 네, 어느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고의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공부 잘 됩니다. 네, 깔끔해서 좋습니다. 네, 디자인에 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로 강의 자료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교과목이 이산수학과 품질경영인데, 약간 두 개 다 이제 우리 한밭대학교 컬러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지만 스타일을 조금 다르게, 하나는 좀 직선적, 하나는 곡선적으로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좀 깔끔하게 받아들여주는 게 어느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디자인 제가 미적 감각이 뭐 이렇게 대단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대한 학생들이 좀 좋게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눈에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깔끔하다, 한눈에 보기 편해요, 정리가 잘 됐다, 간결하다, 뭐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도된 거예요. 강의 자료에는 설명이 부족하고 그걸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깔끔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간략해서 좋다. 뭐 이런 것도 좋고 깔끔하다 좋고요. 네, 글씨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본 글씨체는 나눔 스퀘어 고딕에다가 뭐 그 오픈 그 무료 글씨체 중에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깔끔하고 쓰기 좋은 글씨체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짤을 온라인 밈을 하나씩 넣고 있는데 반응이 좋네요. 다행입니다. 프린트를 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요. 노트북으로 해서 보셔도 되고 뭐 어떻게 보셔도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의도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방금 설명드렸지만 의도한 거예요. 그냥 자료만 봐서는 뭐지 싶다가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저랑 똑같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필기하면서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많았고요. 네.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복사와 강의 노트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나 보죠. 네. 네. 아이패드로 필기,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뭐 요즘 갤럭시 탭 뭐 이런 거 중고로 된 거 사는 게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강의 듣는데 진짜. 네, 그런 거 하나 구입해서 요즘 비대면이니까 이렇게 필기하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T를 잘 만들어 주셔서 좋은 것 같다. 감사하고요. 깔끔. 네. 부연 설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인 거고요. 네, 그 의도를 잘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동영상 강의를 보고 필기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이산수학에 했던 그 답변이랑 똑같은 학생인 것 같은데 이걸 찝어달라는 거는 바람직한 대학교 학생의 공부하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모든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과제로도 체크하고 하는데 충분히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아이패드, 갤럭시 탭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폰트 다행이네요. 만족스러워서. 네. 약간 세부 내용이 추가되죠. 예시. 예시에 대한 지적은 좀 사례나 원래는 이런 걸 많이 다룰 수 있는 과목인데 비대면이라서 좀 사례까지 얘기하는 게 조금 진도에 문제가 될까봐 지금 좀 줄였는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산수학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학생. 네, 이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운 받는 방법 모르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길 바래요. 네. 자습에는 한계가 있어 필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네, 그렇죠.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밈, 짤이 항상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기 좋아요. 네. 여백 부분도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체계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게 품질경영이 개념들의 나열이라서 사실은 체계를 구성하기 좀 어려워서 늘 머리를 싸매고 막 백지에다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막 준비도 해요. 예전에 강의할 때도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좀 나름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준 학생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자세하지만 간결하다. 네. 개념에 대한 부가 설명. 좀 이대로 좋다. 여기 필기를 하면 딱 좋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현재 수준이 아주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대한 의견. 네, 이거는 이산수학에도 마찬가지인데 시작해주시는 이야기가 좋다. 잡담을 일부러 좀 넣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아서 다행이네요. 오프닝 소리와 교수님 목소리의 갭이 큽니다. 오프닝 딱딱딱 그 오프닝 그를 만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그거에 비해서 좀 작다고 느껴지나 봐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볼륨 또 체크하겠습니다.
예,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좋다. 소리가 작다. 이거 좀 신경 써야겠네요, 진짜. 네, 계속 돌려볼 수 있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해지더라도 온오프라인 그 혼합 수업 형태로 동영상을 이렇게 제공해서 좀 개념은 익히고 수업 시간에 좀 질의응답이나 확인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작다. 네, 이런 거 의견 있고요. 중요한 거 자꾸 중요한 것만 자꾸 찝어달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우트로 페이지가 은근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필요한 능력이나 소리가 조금 작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리가 작다는 건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네, 몰입도가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앞부분 토킹 뭐 이런 얘기 많고요. 30분 이내, 저도 30분 이내로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서 미안해요. 네. 영상을 주제에 따라 각각 따로 잘라서 최대한 잘라서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네. 흉같이 효과음 넣으시는 거.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있다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없고 여기 있나? 요렇게 제가 뭘 가린다 싶으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길이나 완벽한 것 같다. 오우, 극찬입니다. 이런 극찬을. 네. 인트로 똥똥똥 하는 거예요. 인트로 소리를 좀 줄여야겠네. 네. 바로 피드백이 안 되는 거. 요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네, 바로바로 답변을 달도록 유튜브에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네. 교재 양입에 좀 강의 시간이 짧은 감이 있죠. 와우, 이런 학생이 있다니. 강의 시간이 짧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네요. 네. 대부분 다 적당한 것 같다고 하는데 1.2배, 1.3배 말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나? 원래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경상도 사람이고 해서 말을 되게 빨리 하는 습관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 친구 경상도 출신 여학생 친구들은 훨씬 더 말이 빠르기는 한데 말이 너무 빨라질까봐 좀 유의해서 말을 하는 편이기는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약간 더 빠르게 해야 적당한 속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느렸었다니 제가 대전에 와서 충청도 이즘에 좀 물이 들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느리게 하고 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니까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높고 지루하지 않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실감만큼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퍼싱 미사일 개발 배경에 대한 설명, 요건 좀 역사 냉전 시대 설명을 했던 게 재밌다는 건데 뭐 다 비슷한 반응이에요. 실제 이론보다는 뒷얘기나 딴 얘기를 해주면 다들 좋아하죠. 네. 이것저것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언어 구사력을 배우죠. 네. 근데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합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한데 나눠서 하는 걸 더 소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선은 계속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얘기가 많은데요. 좀 반성하도록 할게요. 시시콜콜한 수업 내용 부분만 볼 수 있는 기능 유튜브잖아요. 그냥 제끼면 되지. 유튜브에 키보드 단축키 1부터 0을 누르면 3을 누르면 전체 분량에서 30% 지점이 돼요. 유튜브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세요. 네. 글씨체가 마음에 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업 속도가 적당하다. 네. 썰 푸는 게 좋다. 정성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와우, 이게 정말 뭐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큰 칭찬이네요. 품질 경영에 큰 관심이 생겨 향후 진로도 품질 경영 관열 분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 품질 관련 교과가 3개 있어요. 하나는 품질 경영, 또 하나는 통계적 품질 관리 SQC, 그리고 이 2개를 배운 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좀 배우고 나서 품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종합 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교과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목들을 이용을 하면 자격증 취득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쓰세요. 입니다. 과제는 뭐 사실 품질 경영은 다 대부분 거의 100%인가? 그냥 구글 폼으로 객관식으로 빵빵빵빵 해서 금방 과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과제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게 좀 많아요. 네. 금방금방 할 수 있고, 이게 제가 설정을, 예, 점수는 보이는데 틀린 답은 좀, 틀린 답을 바로 알게 되면 기한이 안 됐을 때 미리 푼 학생이랑 아직 안 푼 학생들이랑 이게 나뉘어서 미리 푼 학생들이 알려주고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될까봐, 물론 이제 커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그런 과제 스타일은 아닌데,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보고 나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거 제가 설정을 좀 빨리빨리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쉬웠으면? 쉽다는 의견이 많은데, 네. 더 쉽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픈북 상태에서 푸는 건데 뭐 더 이상 어떻게? 네. 지금도 다 50% 이상이면 다 맞아요. 네, 제가 그걸 안 적어놨나요? 네. 50% 이상만 하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50% 이상만 맞추면 다 맞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 문제를 제가 조금 저도 모르게 이렇게 꼬아서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 좀 풀었어요. 네, 최대한 좀 스트레이트하게, 네, 직설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네. 단어만 몇 개 바꿔선 우리가 그러기엔 쉬운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1주차 늦게 돼서 요거를 따로 저한테 메일로 정확히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네,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엑스트라 과제도 다시 새 계정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도, 네, 처리를 할게요. 네, 바로바로 복습하라는 의미로 과제를 내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죠. 어려워서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된 적은 없다. 네, 그렇죠. 네. 어려움이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죠. 네, 과제 만족합니다. 오. 난이도부터 강의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내용 중에 했던 잡설이나 이런 것도 문제로 한 번씩 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는 빈칸 채우니까. 근데 제가 빈칸 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쵸? 수업했던 거를 제가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과제가 많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솔직한 그대의 솔직한 마음의 한 표. 동영상 강의를 보면 문제없이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의도가 잘 전달되고 있네요. 네, 시험 공부할 때도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수업을 들으면서 풀면 제일 좋아요. 수업을 두 번째 들으면서 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네. 더 쉽게? 그런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더 쉽게 고민해볼게요. 네. 그쵸? 어느 파트에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꼭 한두 개씩 점수도 후하게 해주셔서, 네, 절반 이상만 맞으면 된다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출하기 좋습니다. 네, 그쵸? 그냥 구글 폼에서 탕탕탕탕 퀴즈로 하면 되니까 계속 퀴즈로 형태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품질 교양 자체가 그런 과목이니까요. 네, 퀴즈 형태로 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 외 아무 것이나 의견을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대체로 큰 의견이 있고, 주요 활동 탭이 있어서 좋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군요. 네. 매주 열심히 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이 좋습니다. 네. 나도 네가 좋아. 강의 소리 좀 키워주세요. 신경 쓰겠습니다. 많이 의견이 나온 거니까. 코로나 조심하세요, 학생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코로나 조심하겠습니다. 제 입학을 해서 교수님 강의를 처음 듣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예, 과제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금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주관식은 나가더라도 몇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요런 거, 의견 물었는데 요런 의견을 주셨네요.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이상적인 대학생과 현실의 대학생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걸 다루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고마워요. 네,
저도 지루한 걸 싫어해서 애는 뭐 이건 뭐 동영상에 관련된 얘기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떡하죠? 인스타 봤는데 아가들 너무 귀여워. 네, 인스타 친구 많이 걸어주세요. 네. 수강 신청할 때 대면 수업에서 카웃하는 상상. 네, 저 대면 수업하면 늘 카웃해요. 네, 대면 수업 꼭 해서 제 수업 들어보세요. 네, 카웃으로 네, 재밌는 카웃. 그 동영상 내용을 이렇게 과제로 했던 거를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가 막 이런 거 밈짤 막 이렇게 낼 거예요. 네. 중간 퀴즈나 시험 중간고사 안 본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세덕후. 오, 세덕후는 모르겠고 그것도 세덕후구나. 그 사람인가? 그 어디 조용한 곳에 이렇게 작은 인공 연못 같은 거 만들어놨더니 새들 막 날라와서 그 카메라로 이렇게 설치해서 그 관찰하는 그거 되게 좋더라고. 힐링 되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봤었는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오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딱 집어준 것만 공부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기말고사. 솔직한 학생들이 많아서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졸업하고 싶어. 졸업하세요. 네, 그대의 졸업을 응원합니다. 뭐 걱정되는 시험. 잘못된 선택, 끊임없는 후회,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뭐 이런 거죠. 아직 기말고사 몇 주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네. 오, 탁과에서 산업공학 복수 전공하는 학생이군요. 네. 즐겁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환영합니다. 복수 전공 학생. 향후 진로도 산업공학 관련 분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학과예요. 좋은 분야고. 네. 산업공학의 매력에 좀 더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좋은 말이 많네요. 네, 대부분 다 뭐 좋은 얘기가 많았고 생각보다 근데 공부 시간이 조금 적어서 그건 아쉬운데 나머지는 뭐 다 괜찮았던 것 같고 동영상 소리가 좀 적다는 건 좀 제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제는 더 이상 쉬울 수 없어요. 더 이상 쉬울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이 좀 양보를 해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는 제가 지금 이 마이크 게인을 거의 다 키워놨는데 더 키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중간 점검 결과가 제가 의도한 내용 그 백지도 형태의 깔끔한 강의 자료의 필기 그리고 동영상을 들으면서 바로 과제랑 연결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그 주요 활동 탭이나 질의응답을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아직 좀 꽤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은 아쉽고 제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동영상 강의라 그 볼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고맙고요. 다음 수업 동영상 문제풀이나 이론 강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네, 몇 주 안 남았지만 이번 학기 같이 힘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서 중간 점검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좋은 학생으로서 제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